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가 제 채널에서 정치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치 얘기, 한국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치 공방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다가 또 공격하고 쟤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국 정치까지 연결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 얘기만 해야 되니까 정치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코인 관련 정치. 자, 오늘 저희 집에 이게 날라왔습니다. 이번 선거 중간 선거 어떻게 되는지 날짜가 11월 8일 2022년 그리고 우편 투표는 10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 선거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후보들은 누군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저 같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정치인을 뽑아야겠죠. 원래는 이런 공약이라든지 이 철학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미국에 살다 보면 워낙 서름을 많이 당해서 소수민족으로 서름을 많이 당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인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그분들은 만약에 투표권이 생긴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뽑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민족으로서 아무래도 좀 서름을 많이 겪다 보면 이게 뭉칠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인 누구야 도대체? 한국 사람 출마해? 이거 무조건 한국 사람. 아니면 뭐 동양계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의 이 정치적 영향력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한국 이민 역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돈은 좀 모아서 좀 먹고 살만은 한데 정치적으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도 참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중간 선거, 이거 중간 선거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뽑아야 할까?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당은 어느 당일까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정답? 이게 좀 애매해요. 고용주에게 유리한 당은 공화당. 피고용인 직원들에게 유리한 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갈립니다. 사장님들은 공화당을 뽑고 직원들은 민주당을 뽑고 민주당을 뽑아야지 시급이 자꾸 올라가니까 직원들한테는 좋죠. 그런데 사장님들한테는 이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유리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펴니까 사장님들은 공화당을 뽑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소수 민족에게 유리한 당은 민주당 그리고 백인들에게 유리한 당은 공화당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애매해요. 한국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 민족으로서의 서름은 다 당하는데 소수 민족으로서의 혜택은 거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이란 게 소수민족들이 그동안 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좀 어려웠던 순간을 좀 만회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 참 많은데요. 동양인들은 벌써 잘 먹고 잘 삽니다.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백인들과 똑같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실력을 닦았는데 거의 될 뻔했는데 흑인이 갑자기 농구하다 와가지고 나도 일할래 그러면 뺏기게 될 수가 있어요.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서 막 내신 성적 올려놓고 시험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고 막 커피 쏟아가면서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공부해서 막 이제 명문대 가나보다 하고 그냥 파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미애가 아니면 흑인애가 놀다가 와가지고 그냥 나도 좋은 데 갈래 이러면 갑자기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또 이 친구들을 뽑아줘야 되니까.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인종차별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 친구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계들이 정치력을 키워서 이런 좀 모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양 사람들은 동양계 정치인을 뽑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한 당은 얘기하기 참 곤란합니다. 또 이런 얘기 또 제가 했다가 또 저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이제 코인 관련. 그러면 코인에게 유리한 정치인들은 당은 어디일까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면 잠시 후에 그것도 다룰 텐데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겠죠. 트럼프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나온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코인에게 유리한 대통령은 누가 될까? 그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별로 살펴보자면 그 전에 요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암호화 및 분산화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이 탈중앙화 관련 이런 것들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이 유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4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800명의 중간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가 탈중앙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호들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코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뽑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이 설문조사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있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당이다. 딱 정해진 주는 캘리포니아 같으면 민주당 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민주당 뽑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변수가 없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뀌니까 자꾸. 그래서 이 4개의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투표를 할 걸로 보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뉴햄프셔, 네바다,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 여기 주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5명 중 1명은 암호화폐 또는 NFT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대략 20% 정도. 20% 정도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대답한 사람들 중에 91%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는 커뮤니티 소유, 커뮤니티 관리 인터넷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웹3가 더 좋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 데이터에 대한, 내 정보에 대한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니까. 그거 좋은 거네. 앞으로 뭔가 내게 생길 것 같은 페이스북, 구글 얘네들이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니까. 뭔가 찜찜하고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런 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필을 하니까 그거 좋은 것 같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당이 더 웹3, 탈중앙화, 이런 코인 이런 것들을 더 지지할까?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원은 암호화 정책에 대한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암시.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자신이 차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자신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표 받으려고. 그렇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4년에 한 번씩 턱턱턱턱 젊은 층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자꾸만 젊어집니다. 지금 코인 투자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아까도 20%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
정말일까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혹시 공화당 지지자는 아닐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코인베이스의 벤 암스트롱이 지난달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용자들이 앱에서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 어떤 정치인이 이 코인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인별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D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R은 공화당인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어떤 정치인이 코인에 유리할까? 내 코인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괜히 이 정치인들이 나서면 또 이 코인 가격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네 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 이 사이트입니다. 그 코인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점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이렇게 이 정치인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 학점이 나와 있습니다. F, D. F는 안 좋은 거고 당연히 A가 제일 좋은 거겠죠. F를 맞은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브래드 셜먼. 이거 코인 다 사기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던 캘리포니아 정치인, 민주당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기억하시죠? 이거 코인 다 규제해야 되고 막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사용한다. 이거 다 막아야 되고 규제해야 된다라고 막 외치는 그런 정치인이죠, 이분. 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쭉 나오고 옆에는 어떤 주인지 그리고 어떤 당, 여기는 하원 의원, 여기는 상원, 하원인지 상원인지, 하우스가 하원, 세네트 이게 상원입니다.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낮은 점수부터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면 C는 뭐 중립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B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정치인들. 이렇게 쭉 보면 한국 사람도 여기 영킴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이분 B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인데 제 지인을 통해서 이분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린 세계관을 가진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공화당입니다. 하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이번에 B를 받았습니다. 자, A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A 맞네. A가 보면 쭉 내려가 보면 A 너무 많습니다. 여기 테드 크루스 아시죠? 기억나시죠? 지난번 인프라 법안 때 열변을 토하던 테드 크루스 의원 텍사스에 A를 받았고 이 사람이야 워낙 코인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펴니까 참고로 이 사람은 채굴 회사들로부터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이분도 A를 받았는데 이분은 민주당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요. 페투미 유능한 우리들의 페투미 신시아 루미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A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별로 한번 보자면 A 받은 이런 정치인들은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계속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이 좀 있고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이 좀 많고 A급은 B는 비슷비슷하죠. 아닙니다. B에 공화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화당이 계속 민주당 조금 있다가 공화당이 이렇게 B에도 굉장히 높고 올라가서 C는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공화당도 좀 있고 D로 가니까 거의 대부분 민주당. F까지. 그래서 아까 그 자료 기사가 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좀 반암호화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화당이 친암호화폐 성향이 짙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화당도 D를 받기도 하고 또 아까 그 진리 브랜드 그 의원도 A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인데도. 그러니까 이 당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략 성향은 그렇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국에 계신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꼭 이번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뽑든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야지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뭔가 공약을 내세울 때 한국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정치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암호화폐 관련 친암호화폐 후보들을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이제는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 여기 보면 바이든의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 깊은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여지는 정책은 이걸 친암호화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대적 부름에 응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친암호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할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다지 코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나는 달러가 최고다. 달러를 가로막는 애들은 다 싫다. 그래서 비트코인 싫다. 달러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이거 좀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가끔씩 요즘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데 그런데 작년에 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코인 이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달러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서 잘 접근하고 규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보자면 이 코인의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좋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의 입장 표명을 할 때는 힐러리, 엘리자베스 워렌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무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바이든이 그래도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보다는 좀 나을 거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이건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좀 낫겠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이 유권자들이 코인을 외치면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또 흘러가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이 인물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가족은 또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가 작년에 여기 나오는데 멜라니아의 NFT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NFT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또 앵커가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뭐 멜라니아의 선택이고 의견을 존중한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멜라니아가 좋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이프까지 뜯어 말리는 정도는 아니고 달러가 그냥 좋은데 암호화폐가 싫다기보다는 달러가 너무너무 좋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뭐 우리가 선택한다고 당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당으로 보자면 공화당이 유리한데
대통령으로 보자면 또 바이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아주 애매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냥 공화당이 왕창 대거 당선되고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면 좀 이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거 애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 대통령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번 중간선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이 좀 대거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인베이스 앱, 이거 너무나 좋죠. 아직까지는 정치인들이 막 함부로 아무 말이나 그냥 생각 없이 내뱉고 코인에 대해서 뭐 어거지 주장을 펴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딱 모아지니까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는 미래를 가로막는 생각 없는 정치인으로 딱 꼬리표를 달게 되니까 이거 딱 걸리는 거죠. 한국에도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빨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개발자나 이 업비트에서 이걸 추진해야 되겠는데 코인베이스처럼 뭔가 이 투자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좀 이럴 때 좀 앞장서서 딱 끌고 나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